동화 손생과학입니다. 오늘은 화학 반응의 대표적인 법칙 중 하나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요,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죠.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화살표의 왼쪽은 반응물의 화학식, 오른쪽에는 생성물의 화학식을 쓴 다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사이에 화살표를 표시해줍니다. 반응물질이나 생성물질의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 플러스로 나타내자고 했었죠. 화살표 양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랑 산소, 수소의 반응 전,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가 맞도록 잘 맞춰 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면은 반응 전 물질의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질량이 같지 않을까요? 자, 모종삽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종삽이 녹슬면 질량이 변할까요? 실제로 1kg인 모종삽을요,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었더니 녹이 슬게 되면서 질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종삽은 이제 주성분이 철인데요. 다른 원소인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서 생성된 물질이 녹슨 모종삽입니다.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있는 철에 산소 원자가 더해진 질량만큼 녹슨 철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응 전의 물질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볼까요? 우유가 상하면은 질량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유가 상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발생하게 되면서 우유값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즉 우유 덩어리도 생기고 기체가 빡 들어차면서 부풀게 되는데 실제로 질량을 재봤을 때는요, 질량은 변하지 않고 처음과 같습니다. 즉 처음 우유가 들어있을 때의 우유값의 질량과 상한 우유가 들어있던 우유값의 질량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도 질량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됨을 이해하고 이를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과학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우선 물리 변화의 경우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 시 질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 분자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럼 만약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2학년 때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흥 수용액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흰색 앙금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반응을 시키기 전에는 119.5g인데 반응을 시키고 난 후에도 119.5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이 같다는 거고, 화학 반응에서는 이런 반응 전후의 질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도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할 때의 질량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흔히 쓰는 분필 조각은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염산과 반응을 일으킬 경우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탄산칼슘은 분필의 주성분이고 염화수소는 염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수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게 되고요. 이외에 염화칼슘이나 물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례에서 볼 수 있듯이 75.9g으로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응 전후의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시킨 후 만약에 마개를 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따라서 실험을 진행할 때는 뚜껑을 꼭 닫고 진행해야 되고
뚜껑을 열었다면은 마개를 연 후의 질량은 나머지 두 개보다는 더 작게 됩니다. 하지만 날아갔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집어넣어서 질량을 측정한다면은 똑같은 질량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와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는 것이죠. 라부아지에가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예전엔 물을 전기물에 해서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기도 하죠.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 즉,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입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철보다 녹슨철이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에 달라붙은 산소의 질량까지 합한 것과 녹슨철의 질량을 비교한다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더라도 원자의 종류 및 개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밑에 탄소랑 산소가 반응하는 연소 반응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에는 탄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2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 후에는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는데 역시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 및 개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산칼슘과 염산을 반응시켰을 때의 반응입니다. 여기서도 칼슘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3개, 탄소 원자 1개, 염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시킨 생성 물질에도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3개, 수소 원자 2개, 염소 원자 2개, 그리고 칼슘 원자 1개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하면요.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고 질산 나트륨이 물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원자수도 나트륨 1개, 염소 1개, 은 1개, 질소 1개, 산소 3개 이렇게 있고요. 반응 후에도 나트륨 1개, 염소 1개, 은 1개, 질소 1개, 산소 3개로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체 생성 반응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분필의 주성분인 탄산칼슘과 염화수소가 반응했을 때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도 같고 원자의 개수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반응 전후의 질량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기체 생성 반응에서 조금 특이한 반응이 아연하고 염산이 반응했을 때 염화 아연이 생성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반응에서도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나무의 연소 반응을 생각했을 때요. 나무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연소를 시키면요. 쟤는요. 나무보다 질량이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와 산소 기체를 더한 질량값과 쟤와 날아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더한 질량값을 합치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죠. 만약에 밀폐된 용기에서 연소시키면요.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리의 산화 반응도 생각해 볼까요? 구리의 산소 기체가 달라붙으면 산화구리가 됩니다. 구리가 녹쓰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산소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 구리와 산소 기체의 질량은 더한 값이 산화구리의 질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항상 같다라고 했죠. 이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은데 이를 어떤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자 라부아제가 정의를 내렸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강철섬이 연소하여 생성된 산화철은요, 강철솜보다 질량이 큽니다. 강철섬의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설명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철섬이 연소하면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철이 생성이 되죠. 산소가 달라붙은 만큼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왜냐면은 강철섬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까지 고려를 하면요, 연소 반응 전후의 질량은 같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84g을 가열하여 완전히 분해시키면은 물 9g과 이산화탄소 22g이 생성됩니다. 이때 함께 생성되는 탄산 나트륨의 양은 몇 g인지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84g이 반응 전 질량이고요. 물과 이산화탄소, 탄산 나트륨의 질량을 합한 것이 반응 후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 전 질량에서 반응 후 질량을 알고 있는 두 가지 값인 물과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빼주게 되면요, 탄산 나트륨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3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화학 반응은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지만 그것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자의 개수가 변할 수도 있죠. 화학 반응에서는요. 틀린 말이고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원자의 종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5번이 답이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성립이 돼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화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